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다는 물은 뭐 무지나 많은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염기성 물질에 구성되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빨아들이는 NaOH라고 하면 NaOH는 바로 뭐 중학교 때 나오겠지만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면 되기 때문에 전기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화석연료의 87% 그리고 원자력의 6%. 좋아? 아이고, 또 넘어가요. 여기 돌릴 수가 없어요. 93%를 곧 고갈될 지하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고갈되지 않는 지상 에너지는 99.4% 이상이 핵융합을 하는 태양빛으로 온 햇빛 또는 그의 변형입니다. 첫째, 이게 햇빛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빗물로서 강물에서 발전을 하거나 댐을 막아서 수력 발전하는 위치 에너지인 강우량,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화학 에너지, 그리고 양지와 음지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운동 에너지인 바람. 이걸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보면 이제 그 파워 밀도를 보면 태양빛은 지구 평균이 170W입니다. 그리고 강우량은 0.3W, 그리고 광합성은 0.5W, 그리고 바람의 경우에는 육지에서는 한 60에서 80W, 바다에서는 뭐 200, 300, 400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동서방향으로 부르는데 이 동서방향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육지가 없는 이 남반구의 이 바다에서는 700W까지 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들을 이 그림을 가구를 같은 잣대 색상으로 표시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햇빛, 그 다음에 강우량, 그 다음에 광합성.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육지란 데가 지하연료를 파기는 아까 백 교수님께서도 보셨어요. 바다에서 무진장 파기 어렵지만 육지에서는 굉장히 쉽게 파는데 지하연료를 파내기는 육지가 좋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갈되지 않는 지상에너지는 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없는 동네에서 청정에너지를 찾아서 녹색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몸만 피곤하고 돈은 본대로 깨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있는 풍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돈담배죠. 근데 바람은 높으면 높을수록 세지니까 돛을 하늘 높이 띄우면 그게 연이 되니까 연단돼가지고 배에서 바닷물을 바라보면 흐르는 강물처럼 되는데 흐르는 물에서 동력을 끄집어내는 것은 물레방아. 근데 이제 우리가 방아를 찌는 게 아니고 발전하니까 연단 물레 발전이 되고 이 전기로 바닷물을 전기분해하면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작해서 한 2년 몇 개월이 걸렸지만 뭐 해놓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니고 사실 요트만 한번 타본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문 한번 이제 특허를 내는 건 뭐 그냥 혼자 쓰자고 되는데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게 참고할 만한 문헌이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설과 가정, 모델링, 데이터를 다 혼자 하려니까 이게 진짜 누군가 좀 상의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한테 그냥 아무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친구는 똑똑하니까 좀 알아둘 수 있다 하면 가서 좀 얘기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못 알아듣거나 알아들으면 어쩐지 하여튼 그리고 야 그게 좀 있으면 야 또 한다 소리 하나야 인마. 야 근데 내가 말이야 이거 뭐가 틀렸는지 내가 찝을 수 없는데 야 너 뭐 좀 착각했어 좀 잘 좀 생각해봐. 이렇게 2년 이런다는 거야. 그러다가 2008년 스승의 날이 되면서 돌아가신 이병호 교수님이 생각했죠. 이분 같으면 금방 알아듣고 칭찬해 주시고 했을 텐데 참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분이 말씀해 주는 게 자네 선배 중에 박철이라고 나생 문방인데 천재 이런 말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들을 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줄 알았었는데 하면 그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박철 박사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니까 바로 제 사무실에서 100m 떨어진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불쑥 걸고 저 지구에너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 드셔?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처음 뵙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하나 딱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한 2, 3초 그런데 됐어 꾹 이야 자네가 풀었네. 이게 뭐 설명 안 해도 아시는 분을 딱 만나니까 2년 동안 질질 매던 논문이 한 달 만에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그 소위 SCI 논문 진환이나 게재를 했고, 근데 게재되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와일드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저희 논문에 대한 그 기사가 게재됐었습니다. 고추도 먹네. 근데 그 와일드 사이언스에서 논 경은 효과는 대단한 건데 알고 보면 뭐 있는 거야, 제 짬뽕이다. 근데 여태까지 신기하게도 이런 거를 아무도 시도도 안 했고요. 제안조차도 안 했냐. 하여튼 이런 거고. 또 그 다음에는, 제주 많은 그 한국인들이, 야, 값세게 풀어냈으니, 이제 기후변화 문제 가지고 도망다니는 그 정치인들도 이제 얼굴을 내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 기후변화 해결법에 대한 그 원료와 공정 그리고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원료는 바닷물과 공기이고,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바람으로 해결되는데 이게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은 베이킹소다와 생석회인데, 이들은 산성비, 지금 비가 오면 산성비가 되니까 산성비에 접촉을 하면 다시 CO2가 돼버리니까, 물론 이제 남극 같은 데다 갖다 놔도 되고, 사막 같은 데다 되는데, 바다에서 모은 거니까, 바닷속에도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바닷속에 넣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마그네슘하고 염산만 챙겨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알루미늄보다 33% 더 가볍기 때문에 질량 대비 강도가 타이타늄 다음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항공기 재료로 썼는데 요새는 자동차로 쓰고 지금은 뭐 노트북,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비디오, 뭐 등등 들고 다니면 다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는 점점 높아질 텐데 이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원래 마그네슘이 원래 비쌌습니다. 이게 이제 불변다는 거.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90년도부터 그 마그네슘 생산을 하면서 세계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도 석탄값이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돈은 더 비싸질 텐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수식적으로 1메가와트짜리 그 전기적으로 생산했을 때 1월 뭐 연도별 해서 경제를 따지고, 이거는 20메가와트 발전선을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초기 투자 비용과 뭐 연간 유지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20메가와트 경우에 초기 투자 비용이 140억 원인데, 그 베이킹소다와 생석회는 어쨌든 거룩한 그 지구 살리는 일에 두고 갖다 팔아도 되는데, 자, 마그네슘하고 염산을 갖다 팔면 1년에 388억 원이 나오고,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선원들 잘 보십시오. 1인당 연봉이 2억입니다. 12억 원인데, 까짓 거 10억 원, 376원이 나오고, 인건비 10억 원씩 줘도 319억 원이 납니다. 이게 2년 만에 다 뽑아요. 이게 바다는 기후변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그렇게 수익성까지 좋은데, 자, 그러면 기후변화 저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착화시키는 양은 아까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기체를 갖다 땅속에다 묻겠다는데 이건 고체가 돼버리니까 어디 산하고만 접촉만 안 되면 계속 하여튼 석탄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썩도는 거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하여튼 요 7만 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평균이 지금, 우리 1인당 3톤을 1년에 배출하고 있는데, 적어도 2만 명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처리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20메가와트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미정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 기후변화라는 게 진짜 힘든 걸로 돼가지고 거의 불가능하고, 한다고 저도 경제가 파탄난다고 생각하는데,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치는 장사도 아니고 남는 장사인데 로또 1등 수준이고 매주 당첨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 산날보다 살 날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땅 좁은 날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됐고, 또 그동안에 있던 어떤 논문들이나 이런 제시된 것 중에 미공책을 찾아 들어갔는데 쉽게 문제가 있는데 정면 대결을 해서 들어가니까 오히려 솔루션이 나오더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진검 정보를 부여라. 자, 그런데 제가 이병헌 교수님이나 박철 교수님을 못 만났고 나면 지금도 어디선가 쑤셔박혀가지고 술이나 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몰라준단 말이야 하면서 했을 텐데, 이분들 덕택에 오늘 잔잔 죄송하고, 또 지난주에는 서해안 바닷가에 이렇게 유쾌한 시간을 하여튼 이제 이거 만들려고요. 왜냐면 이걸 결국 논문을 써도 안 되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하려니까 이제 하여튼 같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놀 때 놀더라도 놀려면 큰 나무 그늘에 가서 놀아라.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